자, 봅시다. 41쪽에 이제 9번 문제. 자, 직선도로에서 기준선 P를 동시에 통과한 자동차 A, B 이렇게 돼 있고, 항상 이런 문제 나오면 내가 자동차 두 개가 나왔으니 두 개가 동일한 게 무엇이고 다른 게 무엇인지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 좋다. 뭐 그런 얘기 했었고. 그러면 똑같이 A에서 출발해 가지고 똑같이 B에 도착을 하는데, 그럼 걸린 시간이 똑같은 거잖아. 이동한 거리가 200m로 똑같은 거잖아. 그러면 평균 속도가 뭐 한 거다? 동일한 거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그런데 A가 10m/s로 200m 갔으니까 몇 초 걸린 거야? 20초 걸린 거잖아. 근데 결국은 B도 속도가 바뀌긴 했지만 몇 초 걸린 거야? 똑같이 20초 걸린 거야. 그러면 20초 동안 200m를 갔으니까 평균 속도는 어떤 거야? 같다고 보면 되고, 지난 시간에 내가 말하기를 등가속도 운동의 경우에는 처음 속도하고 나중 속도를 더해가지고 2로 나눈 것이 뭐라고 했지? 평균 속도라고 했으니 처음 속도 15하고 V하고 더한 다음에 요걸 2로 나눈 것이 얼마가 되면 되는 거야? A와 동일한 10이 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요게 20이니까 V는 얼마이다? 5m/s이다. 이렇게 가면 되겠네. 그러면 뭐 물을지 안 물을지 모르겠다마는 A의 가속도 쉽게 구할 수 있지? 총 걸린 시간 몇 초? 20초. 속도 변화는 5 마이너스 15. 음수가 되겠네. 당연하지. 속도가 느려졌으니까. 그리고 계산하면 마이너스 0.5 m/s 제곱. 이렇게 일단 기본적인 정보는 나오네. 그러면 Q에 도달하는 순간 속력을 물었으니까 절대값 아이가? 기억 맞는 말이고. B의 가속도의 크기라 하면 절대값이라도 값이 틀렸지? 고칠래? 0.5로 바꿔야 되죠. 그 다음에 P를 통과하는 순간부터 10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자, 이거는 내가 이제 그때 이렇게 생각해봐. 일단 정성적으로 한번 따져보면 이 B는 지금 속도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느려지고 있지. 그러면 총 20초를 갔잖아. 그러면 20초 동안 반반 나눠 생각해보자고. 처음 10초가 있을 거고 나중 10초가 있겠지. 속도가 느려진다는 얘기는 처음 10초 동안은 빠른 속도로 갔다는 거고, 나중 10초는 비교적 느린 속도로 갔다는 거니까 처음 10초 동안 훨씬 많은 거리를 이동하겠지, 그지? 그러니까 아마 B는 처음 10초 동안은 중간을 넘어서서 여기 어디까지 왔겠지. 그리고 나중 10초는 속도가 느려졌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조금밖에 이동을 못했겠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10초 동안이면은 속도가 1초에 0.5씩 감소하잖아. 그럼 10초 후면 얼마 감소하면 돼? 5만큼 감소하면 되지. 그러면 10초 후 B의 속도는 15에서 5만큼 감소했으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초 후 속도는 10m/s가 되는 거야. 맞지? 그러면 얘들아, 10초 때까지 B의 평균 속도를 계산할 수 있잖아. 15 더하기 10, 25제 나누기 2. 그러니까 B의 10초 동안의 평균 속도는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25가 되는 거야. 처음부터 10초 동안 평균 속도가. 그리고 요 속도로 몇 초를 갔다라는 거야? 바로 10초를 갔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습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몇 미터 이동했다는 거예요? 처음 10초 동안 125m를 이동했다는 거지.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 그럼 나중 10초에 얼마를 갔겠어? 나머지 75m를 이동해서 갔겠지. 그러면 디귿에 P를 통과하는 순간부터 10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B는 얼마죠? 125죠. A는 당연히 얼마겠어? 20초 동안 200m 갔으니까 10초 동안 100m 갔겠지. 그러니까 B는 125, A는 얼마? 100밖에 못 갔으니까 B가 A보다 크다. 요거 맞는 말이죠. 됐죠? 그래서 답마다 기억하고 디귿이 되면 되죠. 자, 1번 문제 한번 볼까? 실전 문제 복습하고 가자. 자, 딱 봤을 때 문제에서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했지. 처음 속도 얼마? 2. 나중 속도 얼마? 12. 더하면 얼마야? 14. 나누기 2 하면 7. 됐죠? 그러면 이 자동차의 평균 속도는 일단 7m/s고, 그러면 얘는 7m/s로 몇 초 이동했다는 거야?
5초를 이동했다는 거니까 7, 5, 35 해가지고 몇 미터 하면 돼? 35미터 하면 되지. 문제 없나? 그 다음 자 가속도 가자.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 5초 동안 나중 속도 12 빼기 처음 속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2m/s 제곱. 이게 가속도가 되는 거지. B의 가속도. 자동차의 가속도. 그러면 자동차의 가속도의 크기 뭐 절대값 하더라도 2는 변함이 없죠. 4초 동안 이동할 때 4초일 때의 자동차의 속력은 이렇게 돼 있지. 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원시적으로 접근을 하자면 S는 V0t 플러스 2분의 1AT로 접근할 수 있지. 해볼까? 변이는 자 V0가 얼마예요? 처음 속도가 2니까 V0 곱하기 T 플러스 2분의 1 AT제곱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그럼 8하고 16하고 더했으니까 얼마가 됩니까? 아 이동거리는 그렇고 속력을 묻는 거네. 그럼 더 쉽네. 속력은 처음 속도 2에다가 뭐 해주면 돼? 속도의 변화를 더해주면 되잖아요. 가속도가 얼마로? 2로 몇 초 동안 가속되는 거야? 4만큼 가속되는 거잖아. 그럼 10 맞네. 니에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0에서 5초까지 이동 거리를 물었거든. 똑같잖아. 위에 거 쓰면 안 되나? 근데 이미 해놨잖아 우리가. 35m라고 고쳐라. 몇 미터? 35m. 틀렸습니다. 답은 기억하고 니은만 정답이 되는 거지. 되지? 자, 이번에 문제를 좀 읽어보면 뭐 크기가 같은 두 물체, 물체의 질량이 있는 건 동일하고 자, 줄 거 볼래? 길이가 같고 그러니까 길이가 같으니까 지면 도달시까지 변위가 뭐 하다는 거야? 동일하다는 거야. 변위가 동일하다. 그 다음에 기울기가 다르다고 되어 있거든. 그러면 가속도를 결정하는 기울기가 다르다. 그러니까 두 물체의 가속도는 다르다 이 말인 겁니다. 물론 A는 A대로 등가속 운동하고 B면 일정하니까 B는 B대로 등가속 운동하는데 둘의 가속도가 틀리다는 얘기야. 그리고 중요한 건 지면 도달시까지 가만히 놓아라고 했거든. 또 적어야지. 가만히 놓았으니까 처음 속도가 얼마라는 거야? 0이라는 거야. 그리고 처음 속도가 0이라는 건 V0가 0이기 때문에 S 이퀄 2분의 1 AT 제곱을 만족한다는 이야기야. 일단 요거 내가 뭐 아직까지 문제를 푼 건 아니야. 문제에 주어진 조건만 정리한 것 뿐이야. 자, 기억 볼 건데 가속도의 크기를 물었거든. 칠판 한번 볼래? S 이퀄 2분의 1 AT 제곱에서 A와 B가 이동한 거리 S가 어때? 똑같지? 그럼 얘가 동일하면 A하고 뭐가 나오는 거야? T의 관계가 나오는 거 아니야? 요 관계가 나오는 거 아니야? A하고 T제곱 A 역수에 비례하는 거? 근데 문제 봐봐. A는 2초, B는 4초지. 시간이 몇 대 몇이야? 1대 2 제곱하면 1대 4 역수치하면 4대 1 되는 거잖아. 오케이. 그러면 가속도의 B는 A가 4고 B가 1인 거지. 그림 한번 볼래? 어떤 빗면이 더 가파르니? 확실히 왼쪽 빗면이 더 가파르지. 그러니까 뭐야? 가속도가 클 수밖에 없는 거야 사실은. 그럼 기억해? A가 B의 4배이다. 맞는 이야기고. 중간 지점을 통과하는데 걸린 시간. 자, 이거 맞고 아니고는 바로 평가할 수 있어. 7번 봐봐. 아까 선생님이 속력이 빨라지니 느려지니 그런 표현 했었지. 자, 얘는 처음 속도가 0이지. 내려올수록 속도가 어떻게 돼? 빨라지지. 그러면은 총 걸린 시간이 2초라면 처음 1초는 조금밖에 이동을 못하지. 나중 1초는 속력이 빨라졌기 때문에 제법 많이 움직일 수 있지. 그러면 얘는 총 2초를 운동하니까 여기가 중간 지점이라면 처음 1초 동안은 한 요 정도밖에 못 내려왔겠지. 반도 못 내려왔겠지. 나중 1초 때 더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 왜? 갈수록 속력이 빨라지니까. 그렇게 접근해도 되고 정확히 구할 수도 있는 게 S 이퀄 2분의 1 AT 제곱이지. 그럼 여기서 S는 뭐하고 비례하노? 2분의 1도 상수고 라지 A 물체는 결국은 등가속 운동이니까 스몰 a도 일정하니까 요 식을 만족하는 거잖아. 많이 했잖아.
그러면 요 이동 거리 대 요 이동 거리가 몇 대 몇인 거야? 1대 2인 거야. 그럼 요게 몇 대 몇인 거야? S가 1대 2인 거고, 그러면 t 제곱이 1대 2니까 정확히 계산하면 요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t초라면 요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몇 초가 되는 거야? 루트 2t초가 되는 거야. 1대 루트 2니까. 결론. 지면 도달시까지 몇 초 걸렸으니까? 2초 걸렸으니까 중간 지점까지는 몇 초 걸린다? 바로 루트 2분의 2초 걸린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냐? 그러면 결국은 니은 볼래? 중간 지점 통과하는데 걸린 시간은 정확히 하면 루트 2분의 2초니까 1초는 절대 아닌 거지. 계산도 할 수 있지. 빗면을 내려오는 동안 평균 속력은, 얘들아, 평균 속력은 처음 속력과 나중 속력 더하기 2, 더하기 나누기 2 맞아. 더 원시적으로는 총 걸린 시간분의 총 이동한 거리. 총 이동한 거리가 어때? 똑같다며. 그러면 A도 예를 들어서 S만큼 이동했고 B도 S만큼 이동했다면 A의 평균 속도는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 그 다음에 B의 평균 속도는 역시나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 누가 2배 큰 거야? A가 2배 빠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그럼 디귿에 B가 A의 2배이다 고치세요. A가 B의 2배이다로 고쳐야 되겠지. 틀렸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문제. 얘들아, 또 자동차 2개 나왔으니까 2개가 같은 것과 다른 걸 생각해 봐야 되겠지. 같은 건 뭐야? 총 걸린 시간 똑같잖아. 또 같은 거 뭐야? 이동거리가 똑같잖아. 그러면 평균 속도가 같다라고 하려고 하니 A는 오른쪽 가고 B는 왼쪽 가지. 그러면 평균 속도는 같고 이렇게 표현하자. 평균 속도의 크기는 같고 부호는 반대가 돼야지. 그렇지 않냐? A는 오른쪽 같고 B는 왼쪽 같잖아. 그러니까 평균 속력은 같다. 무리 없어. 평균 속도는 같다. 그건 틀렸어. 부호가 다르거든. 어떻게 해야 돼? 평균 속도의 크기는 같고 부호는 반대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겠지. 야, A의 평균 속도가 얼만데? 3이다 아이가? 3m/s니까. 그러면은 B의 평균 속도는 얼마가 돼야 되는데? 부호는 반대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3이 돼야 되지. 잘 들어. A의 출발할 때 속도는 제로지. 그러면 출발할 때 속도하고 B점 여기를 통과할 때 속도를 더해서 2로 나눈 것이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요때의 속도를 얼마로 보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6m/s로 보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6하고 0하고 더해가지고 2로 나누면은 마이너스 3이 나오잖아. 여기까지 됐냐? 그러면 이 B의 가속도 A는 총 걸린 시간은 3m/s로 60m 갔으니까 20초 걸렸을 거 아니야? 그럼 가속도는 20초 분에 정확히 풀면 마이너스 6 빼기 0 해서 마이너스 0.3m/s 제곱이 되겠지. 그런데 기억에서 가속도의 크기를 물었기 때문에 크기는 0.3이다. 요거 맞는 표현이 되는 거지. 자동차 B가 기준 P를 통과할 때 순간 속도를 물었으면 마이너스 6. 근데 속력을 물었기 때문에 절대값 6m/s 요것도 맞는 표현이지. 또 물어보는데 총 걸린 시간이 20초인데 10초가 지날 때 스쳐 지나가겠냐 이렇게 물었지. 집안 볼래? 얘 같은 경우에 도착할 때까지 20초 걸리잖아. 그럼 10초에 어디 와 있으면 되노? 정중앙에 딱 와 있으면 되지. 30m 이동해 있으면 되지. 관건은 그 10초 동안 B는 과연 30m를 이동하겠느냐 못하겠느냐. 자, 10번 봐봐. 얘는 갈수록 속도가 빨라지지. 빨라지는 거 맞지? 쌤, 마이너스 되니까 느려지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마이너스는 방향이고 속도의 크기, 즉 빠르기는 빨라지는 게 맞잖아. 그러면 얘는 빨라지는 거 맞지? 그러면 갈수록 빨라지니까 처음 10초 동안 이동을 많이 해? 나중 10초 동안 이동을 많이 해?
나중 10초가 훨씬 이동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얘기했잖아요. 앞에 계속. 그럼 얘는 처음 10초 동안 대략 한 이 정도까지밖에 못 가는 거야. 이 정도만 못 가고 마지막 10초엔 훨씬 많이 갈 수 있겠지. 결론. 스쳐 지나갈 수가 없는 거지. 왜냐면 A는 여기를 지나고 있는데 B는 아직까지 중간도 못 갔잖아. 그러니까 뭐 할 수 없다? 스쳐 지나갈 수 없다. 야, 궁금하잖아. 얼마나 갔는지? 이거 처음 속도 0 아니? 그러면 S 이퀄 2분의 1 AT 제곱을 만족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많이 했잖아 우리. S 이퀄 2분의 1 AT 제곱. 그러면 처음 속도가 0이면 얘하고 얘가 비례한다. 이거 수십 번 한 것 같은데? 그러면 10초 때 하고 20초 때니까 시간이 몇 대 몇? 1대 2. t를 1대 2 하면 제곱하니까 s는 1대 4. 그래서 여기서까지 10초 동안 1만큼 갔을 때 비율이 20초 동안은 4만큼 가는 거지. 결론. 처음 1초 동안은 전체 거리의 4분의 1밖에 못 가는 거지. 그러니까 몇 미터밖에 못 간다? 실제로 처음 10초 동안은 15m밖에 못 간다. 나중 10초 동안은 35 맞지? 55가? 45? 45겠네. 45를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접근하는 거지. 중요한 건 스쳐 지나갈 수 없다. 이게 핵심입니다. 답은 기억, 니은 하면 되죠. 4번 한번 봅시다. 자, 4번 보면 시간 가속도 그래프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했지? 시간 속도 그래프로 고쳐서 한번 풀어보자고 했지. 확인하자. 처음 속도가 얼마고 원점에 정지했던 그랬으니까 처음 속도는 제로. 자, 가속도가 1이면 1초에 얼마씩 빨라지는 거야? 1만큼씩 빨라지는 거 맞지? 그러면 1초가 지나면 속도가 얼마 되었다가 1 되었다가 다시 가속도가 마이너스 1이니까 다시 1초 후면 제로가 되었다. 다시 1초가 지나면 1 되었다가 다시 제로가 되었다가 이렇게 뭐 하고 있어? 반복하고 있지. 여기서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그래프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니까 뭔가 느낌에 왕복 운동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틀린 거지. 얘들아, 왕복 운동을 하려면 갔다가 뭐 해야 되지? 되돌아와야 되지. 그러려면 속도의 부호를 바꿔야만 가능하잖아. 얘는 단 한 번도 속도의 부호를 바꾼 적이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얘는 뭐 한 거야? 가다 서다를 반복했다고 보면 되는 거야. 맞지? 그럼 얘들아 봐봐. 만약에 왕복 운동하려면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 돼야지.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왔다가 이런 식으로 돼야지 뭐 하고 있는 거야? 왕복 운동을 하는 거잖아. 갔다가 왔다가. 무슨 말 이해하죠? 얘는 왕복 운동이 아니다. 1번 최고 속력 고쳐라. 얼마이다? 1이다. 최고 속력은 1이다. 0에서 2초 사이 이동한 거리는 요 면적 구하면 되는 거 아니냐? 0에서 2초 사이니까. 그러면 0에서 2초 사이 이동한 거리는 얼마? 1 되면 되잖아. 1. 맞네. 그 다음 자, 원점을 중심으로 왕복 운동한다. 한 번도 왕복한 적 있다 없다? 없다. 운동 방향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다. 틀린 겁니다. 이미 답은 2번에서 나갔고. 잘 생각해봐 얘들아. 3번, 4번, 5번은 전부 되돌아와야만 가능한 거잖아. 왕복 운동도 되돌아와야 되고. 야, 갔다가 되돌아와야 위치가 똑같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것도 되돌아와야지. 운동 방향 바뀌는 것도 되돌아온다는 얘기잖아. 단 한 번도 속도의 부호를 바꾼 적이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3번, 4번, 5번은 다 틀린 말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 먹었으니 너희가 왕복 운동으로 생각을 하고 틀리라고 낸 문제가 되는 거지. 됐죠? 답은 2번 하면 되지. 자, A는 가속도 4로 처음 속력 제로고 등가속 운동을 하고 B는 5m/s로 등속 운동을 합니다. 맞나? 근데 기억에서 뭘 물었냐면 5초 후에 만나냐 안 만나냐를 물었거든. 자, 생각해봐라. A가 B를 만나려면 핵심이 뭐지? A가 이동한 거리가 B가 이동한 거리보다 얼만큼 더 커야 되는 거야? 25만큼 더 이동을 해야 A가 B를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야? 25를 따라잡아야 되니까. 얘들아, 처음 속도가 0인 등가속도 운동을 하면 이동거리 변이가 이거 아니야? 맞아.
그럼 이걸 B에 A에 적용을 시켜보자. A도 문제에서 처음 속도가 제로라고 했잖아. 정지해 있던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A가 이동한 거리는 2분의 1 곱하기 가속도 4 곱하기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의 제곱. 이게 뭘 의미한다고? A가 이동한 거리를 의미한다고. 그 다음 B가 이동한 거리는 쉽잖아. 5 곱하기 T가 누가 이동한 거리가 되는 거야? B가 이동한 거리가 되지. 근데 만나려면 B보다 A가 25m를 더 이동해야 만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A가 이동한 거리가 B의 이동한 거리에 얼마만큼 더 커야 되는 거야? 25만큼 더 커야 가능한 거지. 그럼 이건 T에 관한 2차식이잖아.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대입해봐. T에다 5를 한번 대입해보자. 물었으니까. 여기 5 대입하면 얼마니? 50 맞나? 여기 5 대입하면 25제? 25 더하기 20은 어때? 50 맞지? 아, 그러면 딱 5초가 지나면 몇 미터 이동해가지고 누가 이동한 거리야 이게? 바로 A가 이동한 거리가 50m 돼가지고 딱 누굴 만나는 거야? B를 만나는 거야. 그럼 기억해? 5초 후에 B를 만날 수 있다 맞고 고칠래? 방금 내가 말했잖아. A는 50m를 이동해가지고 B를 만난다. 틀렸잖아. 여기다 5 집어넣어봐. 50 나오잖아. 그 다음 만일 A가 2초 동안만 등가속 운동을 한다면 출발 볼래? 얘 처음 속도 얼마야? 제로지. 그럼 가속도가 4니까 1초 후 속도 얼마야? 4지 얼마기는? 2초 후는. 그러면 얘는 2초 후에 8m/s야. A가 빨라, B가 빨라? A가 빠르지. 그럼 시간 지나면 A는 B를 따라잡아, 못 따라잡아? 당연히 따라잡지. 만날 수 있어, 없어? 만날 수 있지. 없다 했잖아. 틀린 말이 되는 거잖아. 결론 2초만 가속됐을 때 과연 A의 속도가 B보다 빠르냐 아니냐를 묻고 있는 거잖아. 됐나요? 더 몇 번입니까? 답은 기억만 정답이 되면 되죠. 자, 보자. 자, 이제 자유낙하 운동 이야기할 텐데 우리가 지금 등가속도 운동을 계속 배우고 있잖아. 자유낙하 운동도 결국은 좁은 의미의 등가속도 운동이야. 자, 자유낙하라는 말을 쓰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줄거 볼래? 처음 속도를 가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까 처음 속도가 0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V0가 0이라고. 그리고 원래 물체가 낙하를 하면 공기 저항도 있고 많잖아. 그런 걸 다 무시해야 자유낙하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직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오직 중력에 의해서만 낙하를 하면 우린 그걸 자유낙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하는 거지. 질량이 큰 것도 낙하시켜보고 질량이 작은 것도 낙하시켜보고 해봤더니 모든 물체가 똑같이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을 하더라는 거지. 근데 확인을 해보니 똑같이 1초에 몇 미터씩 정확히 하면 9.8, 약 10m/s만큼씩 뭐 하더라는 거지? 속도가 증가하더라는 거지. 질량에 관계없이. 그 말은 높이만 동일하면 모든 물체는 낙하하는 데 걸린 시간이 똑같다는 얘기지. 그걸 통합과학에서 중점적으로 다뤘던 것이. 질량이 커? 작아? 필요 없어. 높이 같으면 동일하게 떨어지는 거지. 그럼 결국 얘도 가속도가 얼마인? 약 10인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거잖아. 근데 이 가속도를 만들어주는 근간이 뭐야? 중력 아니야? 그럼 얘는 의미가 있는 숫자잖아. 9.8이라는 숫자, 약 10이라는 숫자가. 그래서 아예 얘를 딱 떼어내가지고 가속도이긴 한데 뭐에 의한 가속도이다? 중력에 의한 가속도이다라는 의미로 A라는 표현 대신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G라는 표현을 써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자유낙하 운동은 뭐야? 처음 속도가 0인 등가속 운동이잖아. 우리 등가속 운동 처음 속도가 0이면 이식 쓰지 않냐? S 이퀄 2분의 1 AT 제곱 요식 쓰잖아. 야, S는 보통 우리가 이 운동을 변이를 얘기할 때 S라고 하지. 근데 자유낙하는 이렇게 운동을 하니까 조금 다른 용어가 필요하겠지. 그래서 S라는 표현 대신에 무슨 표현을 써주는 거야? H라는 표현을 써주는 거야. 여기 조심할 것. H라는 표현이 높이를 의미하는 게 아니야.
낙하한 거리를 의미하는 거야. 단 20m를 낙하했더니 지면에 도달하더라. 그러면 높이가 20이 맞긴 맞겠지. 그런 경우에 쓰는 것이지 정확한 표현은 높이가 아니고 뭐라고? 낙하거리라고. 그리고 이 낙하거리는 2분의 1 원래 A를 써야 하는데 자유낙하일 때는 뭘 쓰자? G라는 표현을 써주자 라고 해서 나온 공식이 이거야. 새로운 공식 아니야. 지금까지 수십 번도 더 썼던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공식이야. 그리고 나중 속도 우리 어떻게 구했지? 처음 속도에다가 AT를 더해서 구했지. 근데 자유낙하는 처음 속도가 얼마야? 0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0 더하기 뭐 하면 돼? A 대신에 G를 써서 GT 이렇게 써주면 된다라는 거야. 무리 없나? 그러니까 뭐 새로운 공식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지. 자, 5번 보자. 자, 문제에서 어떤 물체를 20m 높이에서 자유낙하시켰다. 지면 도달 시간과 속력을 구하라. 치마 봐라. 야, 요 값에다 얼마 대입하면 되는 거니? 20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냐? 요 값에다 얼마 대입하면 되니? 10이라는 값을 대입하면 되잖아. 중력가속도가 10이니까. 그러면 h에 20 대입하고는 2분의 1 곱하기 g 곱하기 t제곱 하면 되잖아요. 그럼 t제곱이 4니까 t는 몇 초가 되는 것이다? t는 2초가 된다. 근데 자유낙하는 1초의 속도가 얼마 빨라지지? 10씩 빨라지잖아. 그럼 2초가 흘렀다는 것 10씩 몇 번? 2번. 그러니까 나중 도착할 때쯤 속도는 얼마다? 10씩 2번 증가했으니까 20m/s이다. 결국 증가속도 운동으로 푸는 거야. 6번. 자, 이것도 중력각도 10으로 풀 겁니다. 자, 얘들아. 그 자유낙하하는 물체 속도가 40이 되었대. 우리는 알고 있잖아. 자유낙하를 하면 속도가 1초에 얼마씩 빨라지지? 10씩 빨라지는 거 알고 있잖아. 근데 40이 되었대. 그러면 10씩 몇 번 빨라진 거야? 4번 빨라진 거지. 10, 10, 10, 10 4번이잖아. 그러면은 도달할 때까지 몇 초 걸렸다는 거지? 현재까지 4초가 걸렸다는 거지. 그리고 낙하한 거리 뭘 묻고 있다? h를 묻고 있다. 그러면 2분의 1 g t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럼 몇 미터가 되는 겁니까? 낙하한 거리가 80m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7번 한번 보자. 1번 문제는 결국 자유낙하 공식을 한번 활용해봐라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자, 우리 자유낙하는 h 이퀄 2분의 1 g t제곱 요거잖아요. 근데 자유낙하할 동안 2분의 1이라는 값은 상수일 거고 중력 가속도도 바뀌지 않는 값이니까 결국 h랑 t제곱은 무슨 관계? 비례관계다. 이게 사실은 처음 속도가 0일 때 s가 t제곱과 비례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럼 지금 문제에서 h만큼 낙하할 때 몇 초 걸렸다고 했냐? 3초가 걸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리고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게 뭐야? 그러면은 4h에서 낙하하면 어떻게 되냐 묻고 있는 거 아니야? h가 몇 배? 4배. h가 4배면 t제곱이 4배. 그럼 t는 2배지 뭐. 2제곱이 4니까. 그럼 t는 몇 배 되면 되는 거야? 2배 되면 되니까 답 나왔네? 몇 초 걸린다가 답인 거야? 6초 걸린다가 이 문제의 답이 되는 거지.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번에는 이걸 h로 잡자. 야, h만큼 낙하하는데 몇 초 걸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2초 걸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 문제에서. 그러면은 야, 똑같은 거야. 봐봐. 지금 h만큼 낙하하는데 몇 초 걸렸다고? 2초 걸렸다고. 좀 전에 풀었던 문제는 높이를 다르게 했을 때 시간을 물었다면 이번엔 시간을 다르게 주는 거지. 2초가 아니고 1초가 지나면 얼만큼 낙하하겠느냐. 시간이 절반. 그러면 t가 절반이면 제곱하면 h는 4분의 1배가 되면 되잖아.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그럼 h의 4분의 1 하면 되니까 얼만큼 낙하한다? 4분의 1h 0.25h만큼 낙하한다. 맞냐? 야, 이거 한 칸이 몇 h인데? 5칸 중에 한 칸 아이가?
그럼 이게 5분의 1이니까 0.2h 맞지? 근데 실제로 낙하한 건 0.25h니까 0.2보다 조금 더 낙하했다는 얘기잖아. 그럼 0.2보다 조금 더 낙하했다 이 말이니까 어디를 지나고 있다? B와 C 사이를 지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럼 답 뭡니까? B와 C 사이 2번이 이 문제에 되는 거지. 됐습니까? 낙하 거리로 접근하면 됩니다. H를. 9번. 야, 나중 속도는 쉽잖아. 이건 9.8로 풀어라는 문제잖아. 나중 속도는 0 플러스 9.8 곱하기 t니까 앞에 거는 쉽게 나오잖아. v 이퀄 9.8t. 그러면 얘들아, 낙하한 거리 h는 2분의 1 g 대신 9.8 써주면 이식 맞나? 얼마야 결국? 4.9t 제곱이지. 뭐가? 낙하한 거리가. 그러면 이거잖아. 낙하를 이만큼 했으면 얘들아, 요 거리가 얼마가 되는 거니? 4.9t 제곱이잖아. 우리가 생각하는 h랑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h 의미가 틀리잖아.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니? 한글로 적혀 있잖아. 지상으로부터의 높이 h를 구하라고 돼 있잖아. 요거 구하라는 얘기잖아. 맞지? 어떻게 구하면 되니? 20에서 4.9t 제곱을 빼면 되잖아. 그러니까 지상으로부터의 높이는 얼마가 되는 거다? 20 마이너스 4.9t 제곱이 되는 거다. 해서 몇 번? 1번 하면 되는 거잖아. 됐어? 이미 우리가 앞에서 그래프 얘기 막 하면서 면적 이야기도 많이 했고, 그제?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도 많이 했냐면 이제 기울기도 중요하다 막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이제 그래프만 따로 조금 보고 그래프 이제 해석하는 걸 배워보려고 하는 건데, 봐봐. 지금 시간 위치 변화 그래프도 주어지고 시간 속도 변화 그래프도 주어졌어. 요 한 가지만 좀 정리하고 가자.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라 함은 시간당 결국은 위치 변화에 해당하는 거잖아. 원래 정확히 표면 뭐 델타 t분의 델타 s니까. 그러면 우리 시간당 위치 변화가 속도라는 건 다 알고 있잖아. 그럼 너희는 속도는 뭘 가지고 있니? 부호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 그러니까 요 1차 함수를 해석할 때 단순히 1차 함수니까 크기가 일정하다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 그래프는 기울기가 양수인 그래프니까 이 기울기의 부호가 속도의 부호를 의미한다는 것까지 생각해 주자는 거야. 그걸 놓치기 쉬우니까. 마찬가지로 얘는 시간당 속도 변화량의 기울기고 그것은 A를 말하는 거거든. 가속도는 이거 1차 함수잖아. 그럼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가속도 일정한 거 맞지? 뭐까지 생각하자? 부호까지 좀 생각을 해주자. 그럼 얘는 기울기가 양수니까 가속도는 뭐 하고 있다? 양수다. 이것까지 생각해 주면 된다는 거야. 왜? 그래야 복잡한 문제가 나왔을 때 문제 해결할 수 있으니까. 야, 거기 봐봐 위에 이거 지금 가속도가 양수로 일정하잖아. 그럼 생각해봐.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리잖아. 그러면 기울기가 어떤 양수이면서 일정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는 음수로 일정한 그래프잖아. 1차 함수가. 그러니까 어떤 그래프를 그린다는 거야? 기울기가 양수로 일정한 그래프를 그린다는 거야. 그 다음 만약에 이 그래프를 가지고 시간 위치 변화 그래프를 그린다면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돼야 돼? 증가하는 그래프가 돼야지. 속도가 증가하니까. 이거 봐봐. 접선 한번 그어볼게. 요점에 접선 끄니까 그렇지. 이것부터 물어보자. 이 접선은 기울기가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양수죠. 속도가 양수거든. 접선의 기울기 속도잖아. 근데 중요한 건 너희가 봤을 때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하고 있니? 감소하고 있니? 누가 봐도 증가하고 있지. 아, 그러면 속도는 증가하고 있구나. 부호와 크기를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연습을 하자는 거야. 한번 봐봐. 자, 이 그래프 거꾸로 한번 가보자. 접선을 그었어. 기울기 양수야, 음수야? 양수 맞지? 그럼 속도도 양수야. 시간 위치 변하니까. 근데 잘 봐니? 접선의 기울기가 커지고 있니? 작아지고 있니? 작아지고 있는 거 맞지? 그럼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거야? 느려지고 있는 거야?
느려지고 있는 거지. 봐봐. 요걸 표현한 거잖아. 속도 양수이면서 느려지고 있다. 자, 요거 봐봐. 요게 접선의 기울기 얼마야? 0이지. 그럼 속도가 얼마라는 거야? 0이라는 거지. 속도가 0이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잖아. 그 다음 한번 물어보자. 요거 접선의 기울기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음수잖아. 속도의 부호가 바뀌었네. 그럼 뭐가 바뀐 거야?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잖아. 그런데 기울기가 커지고 있니? 작아지고 있니? 이건 기울기가 커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기울기의 절대값이 커지고 있는 거 맞지? 속도의 크기가 커지고 있는 거지. 단 마이너스 방향으로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때? 운동 방향 바꿔가지고 속도가 즉 빠르기가 점점 빨라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그래프가 주어져도 뭐 할 수 있어야 돼? 분석이 돼야 되고. 하나만 더. 얘들아, 요거 몇 차 함수니? 1차 함수 맞지? 기울기 양수니 음수니? 분명 음수지. 아니면 운동 방향을 바꿨고 이런 거 잘 모르겠고. 기울기가 음수고 일정하잖아. 여기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뭔데? 가속도지. 그럼 가속도도 음수이고 일정하다 하면 되는 거잖아. 어때? 시간 가속도 그래프도 음수이면서 일정하다가 되는 거지. 이해했어? 어떤 그래프가 주어져도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인 거야. 됐지?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런 거 주어져도 다음 문제 봐봐. 10번 문제. 여기 지금 시간에 따른 뭐가 주어졌어? 위치 변화 그래프가 주어졌거든. 항상 y 값이 의미하는 게 뭔지 확인을 해야 하고, 그러면은 시간 위치 변화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속도인 건 다들 알고 있지? 자, 쌤 봐봐. 한번 물어보자. 요거 기울기 양수야, 음수야? 양수 맞지? 그럼 속도의 부호도 양수야. 근데 너희가 봤을 때 지금 3개 그렸는데 기울기 커졌어, 작아졌어? 커졌잖아. 속도 뭐 하고 있어? 빨라지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색깔 다르게 해볼게. 여기서부터는 접선의 기울기가 다시 어떻게 되고 있어? 감소하고 있지. 그렇다고 음수는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돼? 속도는 주구장창 양수인데 뭐 했다? 빨라졌다, 느려지면 된다. 여기 있네. 속도가 양수이면서 빨라졌다가 느려지면 된다. 이건 거야. 하나만 더. 야,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니? 가속도 맞지? 야야야. 요것도 1차 함수, 요것도 1차 함수니까 둘 다 기울기 일정하니까 가속도도 일정하거든? 이거 기울기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요거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그럼 가속도는 양으로 일정하다가 음으로 일정한 거 맞지? 여기 있잖아. 가속도가 양으로 일정하다가 음으로 일정하다. 그러면 이걸 주면 이거 할 수 있어야 되고, 요거 주면 요거 예측할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어떤 걸 물어도 다 답할 수 있잖아. 답 뭡니까? 디귿하고 미음이니까 4번이 답이 되는 거지. 됐어? 넘어갈까? 자, 이제 우리 뉴턴의 운동 법칙 해보자. 이제 그래서 이제 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조금 더 물리적인 내용을 다루는 거죠. 이제 점점. 자, 봅시다. 운동의 법칙은 뉴턴이 얘기한 건데, 뉴턴의 운동 법칙은 총 3가지가 존재합니다. 1법칙, 2법칙, 3법칙 이렇게 존재하는데, 자, 뉴턴의 운동 제1법칙은 너희들이 굉장히 흔하고 익숙한 거야. 뭐냐면 이거야. 관성의 법칙. 그리고 관성의 법칙이 뭐냐라고 물으면 좀 편하게 얘기하면 결국 물체의 운동 상태 있지. 뭐 빠르기라든지 운동 방향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걸 꾸준히 뭐 하고 싶어 하는 성질, 유지하고 싶어 하는 성질을 관성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관성이라 하면 내가 직진하고 있었으면 계속 직진하려고 하는 거지. 내가 멈춰 있었다면 계속 멈춰 있으려고 한다는 거야. 자, 여기 지금 몇 가지 예가 주어져 있는데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관성과 나중에 배울 작용 반작용을 한번 구별을 해보자. 그런 취지인데, 자, 대포를 쏘면 대포가 뒤로 밀린다고 돼 있지. 야, 대포가 대포 R을 밀었단 말이야. 근데 대포 R도 가만히 있지 않고 대포가 대포 R을 미니까 대포 R도 대포를 밀어버리는 거야. 어떤 의미지? 어떤 힘이 작용을 하면
반대로도 힘이 작용을 한다는 거잖아. 자, 적어 놓을까? 요게 바로 작용 반작용의 예가 되는 거야. 좀 이따 할 거야. 오늘 할 거야. 그 다음에 우산을 회전시키면 우산 끝에 물방울이 사방으로 튄다. 얘들아, 우산이 이렇게 있을 때 우산을 이렇게 돌리잖아. 근데 물방울은 가던 방향 계속 가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물방울은 돌지 않고 계속 뭐 하려고 해? 직진하려고 하겠지. 그러니까 물방울이 막 사방으로 튀는 거란 말이야. 이건 대표적으로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니 관성이 되겠지. 그 다음 삽으로 흙을 떴지. 자, 삽하고 같이 흙하고 가다가 삽은 멈춰도 흙은 목적지까지 날아가잖아. 왜 그런 거지? 흙은 원래 운동하는 성질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것도 뭐가 되는 거야? 관성이 되는 거야. 너희들 이불 같은 거 털 때 이불을 한 방 빵 때리잖아? 이불은 순간적으로 이쪽으로 확 밀리지. 근데 이불에 있던 먼지들은 뭐해? 그 위치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이불과 먼지가 분리되면서 먼지가 털려지게 되는 거지. 그것도 대표적으로 관성의 법칙이 되는 거야. 그리고 노를 저으면 배가 앞으로 나간다 하나 적어줘라. 이게 이제 추진력이잖아, 얘들아. 추진력. 달리기를 하거나 높이 뛰기를 하거나. 추진력은 내가 물을 밀어야 물도 나를 밀어주는 거잖아. 요건 뭐야? 항상 추진력은 뭐다? 작용, 반작용이다. 요 정도 아시면 됩니다. 요 정도 구분할 줄 알면 되고. 됐어? 이제 본격적으로 할 건 뭐냐면 관성력입니다. 관성력. 너희 생각해봐라. 자동차가 앞으로 가고 있어. 근데 자동차가 갑자기 정지를 해. 그럼 쌤 어떻게 하려고 하지? 계속 앞으로 가려고 하니까 뭐 하는 거야? 앞으로 몸이 쏠리면서 뭐 넘어지거나 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렇게 운동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타나는 힘을 우린 뭐라고 해? 관성력이라고 하는 거야. 자, 이 관성력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너희 그 기차에는 안전벨트가 없는 거 알지? 왜 안전벨트가 없는 줄 알아? 비행기는 기류에 따라서 비행기가 속도가 확확 변하잖아. 위험하잖아. 벨트를 꼭 해야 되는 거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근데 알다시피 기차는요. 갑자기 속도를 증가하거나 갑자기 뭐 할 수 없는 거야? 느려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속도 변화가 별로 없어요. 기차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빠르거나 아무리 느려도 속도가 변하지 않으면 관성은 없는 거야. 기차를 타고 200 시속 200으로 급 빠른 속도로 달려도 기차가 속도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편안하게 관성 없이 갈 수 있는 거야. 결론, 관성력은 뭐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속도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빠르거나 느리거나 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럼 뭐하고 관계 있느냐? 속도가 얼마나 많이 변화하느냐와 관련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속도 변화를 나타내는 게 가속도 아니야? 가속도하고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겁니다. 가속도가 크다는 건 뭔데? 속도가 많이 변한다는 거잖아. 그러면 관성이 크게 나타나는 거야. 설사 자전거를 타고 가도 그 느린 자전거를 타도 갑자기 브레이크 잡으면 넘어지잖아. 앞으로. 왜? 속도 변화가 컸기 때문인 거야. 그래서 속도하고 관계가 없고 속도 변화, 가속도와 관계가 있다. 하나만 더 적자면 요 가속도의 방향 있지? 그 가속도의 방향하고는 관성력은 어디로 작용한다?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런 거지. 자자자. 자동차가 앞으로 급출발해. 그러면 자동차의 가속도 방향은 어디 방향이야? 앞쪽 방향이지. 그럼 내 몸은 어떻게 돼? 뒤로 쏠리잖아. 가속도하고 반대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 하나만 더. 너희 아까 질량이 크잖아. 생각해봐라. 질량이 크면 힘을 줬을 때 속도가 쉽게 변하겠습니까? 안 변하겠습니까? 속도가 쉽게 안 변하지 않겠냐? 무거우니까. 그 말은 질량이 클수록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큰 겁니다. 이해했어? 그러니까 뭐하고 비례한다? 이 관성력은 또 질량에는 뭐한다? 비례한다. 그 정도 하면 관성력은 충분합니다. 자, 1번 한번 봐봐. 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몸무게를 잰대. 자, 엘리베이터 타고 몸무게를 재는데 몸무게 이렇게 잰다.
자, 1번 보자. 엘리베이터가 어디로 가속된다고? 위로 가속이 된대. 그러니까 가속도의 방향이 어디 방향이라고? 위쪽 방향이래. 그러면 사람은 위로 가고 싶어 하지 않고 자기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겠지. 그 말은 너 위로 가속됐어? 나는 위가 아니라 아래쪽에 머물고 싶다. 요게 바로 관성력이 되는 거예요. 반대 방향. 가속도에. 그러면은 관성력이 아래로 작용했다는 건 몸무게는 원래 지 몸무게 플러스 알파 관성력만큼 더해지겠지. 그러니까 체중계의 값이 평소보다 어떻게 될 것이다? 증가할 것이다 라는 걸 예측할 수 있겠네. 됐니? 그 다음 엘리베이터가 위로 잘 가다가 감속된대. 그럼 속도를 뭐 한다는 얘기야? 느려진다 이 말인 거지. 그러면 엘리베이터의 속도는 느려지지만 사람은 계속 뭐 하려고 하겠어? 위로 올라가려고 하겠지? 그리고 관성력은 위쪽 방향이다. 그러니까 몸이 살짝 뜨는 느낌이지. 그러면 체중계를 봤을 때 원래의 몸무게보다 살짝 뜨니까 관성력만큼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 엘리베이터가 빠르건 느리건 등속 운동한다. 적어라. 등속 운동한다는 건 가속도가 0이고 속도 변화가 없다. 그럼 뭐가 없다? 관성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몸무게를 재면 몸무게가 평소하고 변함없이 일정할 것이다. 동일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2번 문제 한번 보자. 자, 지금 일정한 속력이지. 그럼 하나 적어줘라. 가속도가 0이지. 속도의 변화가 없지. 그럼 관성력도 없지. 그냥 몸무게 500N. 그런데 위로 출발해서 속력이 빨라진다는 건 가속도의 방향이 위쪽 방향이거든. 그럼 관성력의 방향은 아래 방향이잖아. 그럼 몸무게는 500보다 클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사실은 C하고 D는 같은 상황이지. 어쨌든 어디로 가속되고 있는 거지? 둘 다 아래쪽으로 가속되고 있는 거니까 몸이 어떻게 돼? 둘 다 몸이 살짝 뜨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몸무게를 재면 500보다 작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500보다 큰 건 B, 작게 나오는 건 C와 D. 이렇게 하면 되지. 그 다음에 3번에 야, 문제에서 엘리베이터가 어디로 간다고 했니? 위로 간다고 했지. 그런데 A 구간을 보니까 위로 가는데 속도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빨라지고 있지. 위로 가는데. 그러면 위로 가는데 빨라진다는 건 이 엘리베이터가 어디로 가속되고 있는 거야? 위쪽으로 가속되고 있는 거지. 그럼 사람은 안 가려고 버틸 거 아니야. 그러니까 A 구간에서의 관성력은 어디 방향이 되는 거다? 아래 방향이 되는 거다. 관성력은 아래 방향이 된다. B 구간은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냐? 속도가 일정하니까 관성력이 없잖아요. 반대로 C 구간은 위로 가는데 속도가 느려져. 사람은 어떻게 해? 계속 가려고 하겠지. 계속 가려고 한다는 건 관성력이 어디 방향이 되는 거야? 바로 위쪽 방향이 되는 거야. 됐어? 그러면은 기억. 체중계의 눈금이 가장 큰 건 고쳐라. A 구간이지. 관성력이 아래로 작용을 하니까. A 구간과 C 구간은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이다. 얘들아,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알아도 적자. 기울기가 뭘 의미하니? 가속도 의미하는 거 아니니? A 구간은 가속도가 양수. 왜? 기울기 양수니까. C 구간은 가속도가 음수. 왜? 기울기가 음수니까. 그럼 반대가 맞네. 그 다음 C 구간에서는 관성력이 위쪽. 쌤이 적어놨잖아. 관성력이 위쪽. 오케이. 답은 니은 디귿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4번에 보니까 A는 관성력이 없다. 그죠? A는 관성력이 없는데 멈춰 있을 때 가능한 거 맞거든. 근데 왜 틀렸지? 멈춰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틀렸지. 언제도 가능하냐? 추가로 적어주자. 등속 운동할 때도 가능하지. 그래서 틀렸습니다. B는 전동차가 앞으로 출발하면 뒤로 쏠리니까 가능합니다. 속도가 느려지면 몸이 앞으로 쏠리지 않니? 그러니까 앞으로 쏠릴 때 속도 감소할 때 가능하다. 가능하잖아. 앞으로 가고 있어 속도 느려지면
앞으로 쏠리잖아. 고쳐라. 리을. 이런 현상은 뭐다? 작용 반작용 아니라 관성의 법칙이다. 이렇게 해야지. 됐습니까? 자, 운동 제2법칙 이제 배울 건데 운동 제2법칙이 뭐냐라고 하면은 바로 이겁니다. 힘하고 가속도에 관계된 걸 우리는 운동 제2법칙이라고 합니다. 얘들아, 힘이라고 하는 건 원래 운동 상태를 변화시켜 주는 게 힘이야. 근데 운동 상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어디로 운동하느냐, 운동 방향. 두 번째는 얼마나 빨라지냐, 빠르냐, 늦냐 하는 빠르기. 근데 물리원에서는 물리학이죠. 이 방향에는 큰 관심이 없고 빠르기와 관련된 내용을 주로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힘이 결국은 속도에 뭘 결정하는 거야? 속도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 아니야. 속도의 변화량을 결정하는 거야. 힘을 가하지 않으면 속도 안 변하지. 힘을 주면 변하지. 많이 주면 많이 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뭘 보겠다는 거야? 힘과 가속도의 관계를 보겠다는 거야. 야, 가속도가 A지. 그냥 상식적으로 힘을 많이 주면 속도가 많이 변하지 않니? 그러니까 힘하고 가속도는 무슨 관계일 수밖에 없다? 비례 관계일 수밖에 없다. 무리 없고. 근데 아까 질량이 크면 관성도 크니까 쉽게 속력이 변하지 않겠지. 그러니까 질량이 크면 가속도는 작은 거야.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가 성립하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F는 그 유명한 무슨 식이 나오는 거야? M 곱하기 A라는 식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얘들아, 힘이 단위가 뉴턴이거든. 바로 1뉴턴의 정의가 뭔지 알아? 결국 뭐다? 1kg짜리 물체를 얼마만큼 가속을 시키는 거야? 1m/s 제곱만큼 뭐 하는 거야? 가속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정의가 1뉴턴은 1kg짜리 물체를 1만큼 가속시킬 때 필요한 힘을 뭐라고 하는 거야? 1뉴턴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1kg를 2만큼 가속시키면 힘은 2뉴턴이 되겠지. 2kg짜리 물체를 4만큼 가속시키면 2, 4, 8뉴턴 되겠지. 그렇게 정리하는 거야. 그러면 실제로 저 1번 문제 같은 경우에 야, 힘이 똑같대. 근데 질량이 몇 대 몇이야? 3대 1이잖아. 그럼 가속도는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1대 3이 되는 거지. 그럼 10초 후 속력은 얘는 1 곱하기 12, 10초 후 속력. 얘는 3 곱하기 12, 10초 후 속력. 답 적어.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1대 3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2번. 야, 질량이 2대 1이래. 집안 봐라. 분모가 M 아이가? 그럼 질량 M이 2대 1이고 힘은 4대 3이래. 그럼 분자가 몇 대 몇인 거야? 4대 3인 거니까 이게 4, 이게 3이 되는 거야. 그러면 가속도의 비는 몇 대 몇이 된다? 2대 3이다 하면 되는 거잖아. 답 뭐다? 2대 3 이렇게 가는 거야. 됐어? 자, 3번은 하고 4번이 지금 그래프가 빠져 있거든, 책에. 4번의 선생님이 그래프 그래서 한번 풀어줘 볼게. 치마 보자. 3번은 그래프가 없고 4번은 선생님이 그래프 그려볼게. 지금 두 가지를 하는데 빈수레한테도 힘 줘보고 빈수레에 벽돌을 하나 올려가지고도 한번 힘을 줘보는 겁니다. 치마 봐봐. 빈수레에다가 힘을 줬더니 시간에 따라 속력이 이렇게 일정이 증가해. 그래서 빈수레일 때 여기 빈수레입니다. t초 후 속도가 바로 3V라고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내가 그리는 게 아니고 문제에 주어지는 거야. 근데 빈수레에 얘들아 벽돌 하나 올리잖아. 그럼 볼래? 요게 커지는 거 맞아? 벽돌 하나 올리니까. 근데 같은 크기의 힘을 주면 가속도는 작아질 거 아니야.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빈수레에 벽돌 하나 올리니까 요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빈수레에 벽돌 하나 올리니까. 근데 t초 후의 속도를 보니까 얼마더라? V더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요 그래프가 문제에 주어졌어. 어떤 게 보여?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가 보이지? 몇 대 몇이야? 3대 1 맞아?
그러면 시간에 따른 속도의 비가 몇 대 몇이니까 3대 1이니까 가속도의 비도 3대 1이 되는 거지. 근데 분명히 문제에서 힘의 크기는 뭐 하다고 했어? 같다고 했잖아. 힘의 크기 같은데 가속도가 3대 1이라는 건 빈수레의 질량이 m일 때 빈수레하고 벽돌 한 개를 더한 질량이 몇 m이 돼줘야 되는 거야? 3m이 되어줘야 되잖아. 그래야 m 곱하기 3a, 3m 곱하기 a가 어때? 3ma로 힘이 같은 거잖아. 그래서 3배 하면 답이 틀리지. 왜냐? 빈수레가 m이잖아. 빈수레랑 벽돌 2개 더한 게 얼마야? 3이지. 결론. 빈수레가 m이고 벽돌 한 개의 질량은 몇 m이 돼야 되는 거야? 2m이 돼야 되니까 벽돌 한 개의 질량은 수레의 질량이 몇 배냐 물었으니까 5번 하면 안 되고 몇 번을 답해야 되는 거야? 4번을 답해야 되는 거지. 됐습니까? 자, 이제 좀 이어서 힘과 가속도 계속 볼 텐데, 속도까지 관계를 볼 텐데, 우리가 지금 뉴턴의 운동체 2법칙 하고 있는 거잖아. 뉴턴의 운동체 2법칙은 F 이퀄 M 곱하기 A라는 거거든. 맞지? 근데 생각해보면 어떤 물체가 운동을 시작했어. 운동을 하는 도중에 질량이 바뀌진 않지. 그렇잖아. 2kg짜리 물체가 운동을 시작했으면 계속 몇 킬로야? 계속 2kg거든. 그러니까 물체가 운동하는 중에 질량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일단 크기로 봤을 때 F하고 A가 비례한다는 건 뭐 큰 무리 없을 거야. 맞지? 그리고 야, 너희들 가속도는 뭘 가지고 있지? 부호를 가지고 있지. 양수, 음수. 양수면 속도 증가, 음수면 속도 감소. 근데 이 식에서 M은 어차피 부호가 없잖아. 그럼 가속도에 부호가 있으니 누구도 부호를 가진다? F도 부호를 가질 거고 가속도 부호와 F의 부호는 동일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즉 가속도의 방향과 힘의 방향도 일치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중요한 거 아니냐? 가속도와 힘은 크기도 비례하고 방향도 똑같다. 그러면 결국 가속도를 주고 힘을 물을 수 있는 거고 힘에 대한 정보를 주고 가속도를 물을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힘이 운동 방향으로 작용했다. 자, 오른쪽으로 물체가 운동하고 있었다면 힘이 운동 방향으로 작용했다는 건 양의 방향으로 힘이 작용했고 그렇다면 가속도도 양수가 되는 것이고 그럼 당연히 속도는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 반대로 힘이 운동 반대 방향으로 작용했다는 건 힘이 음수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누구도 음수가 돼야 돼. 가속도도 음의 방향이 돼야 되고 그러면은 속도가 뭐 할 수밖에 없다? 감소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철저하게 힘하고 가속도가 비례한다는 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거야. 그럼 나중에 그래프 그려보잖아. 시간에 따른 힘 그래프나 시간에 따른 가속도 그래프나 뭐 할 수밖에 없어? 사실은 같은 모양의 그래프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야. 자, 이 문제 한번 봐봐. 매끄러운 수평면 위에 정지해 있는 두 물체가 야, 그 눈으로 봐라. 둘 다 무슨 운동하고 있노? 등가속 운동하고 있지? 가속도가 몇 대 몇이고 2분의 40, 2분의 10이니까 가속도의 비가 요거 맞니? 4대 1. 이거 모르진 않지? 그 다음 문제에서 같은 크기로 힘이 작용을 했대. F가 같네? F는 MA에서 F 알고 A 알면 뭐까지 나와야 돼? 질량까지 나와야지. 그럼 질량의 비는 몇 대 몇인 거야? M 대 4M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기억? A의 질량은 B의 4배이다가 아니고 고쳐라. 4분의 1배이다 해야지. 힘은 운동 방향으로 작용했니? 이거 아니야? 힘은 양수니? 이 말이잖아. 속도는 빨라졌니? 이 말이잖아. 가속도도 양수니 묻고 있는 거잖아. 얘들아,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가속도지. 그래프 봐라. 기울기 양수잖아. 속도 빨라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힘은 운동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이렇게 되는 거지. AB 물체에 가해진 힘은 증가하였다. 말 바꿔볼게. 가속도는 증가해야 힘도 증가하는 거 아니니? 몇 차 함수? 1차 함수. 그럼 기울기 일정, 뭐도 일정,
가속도 일정. 따라와야지. 힘도 일정. 그러니까 힘은 증가한 것이 아니라 뭐 했다? 가속도가 일정했기 때문에 힘도 일정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은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니까 뭐도 힘도 일정한 운동이 되는 거야. 같은 시간 동안 A가 이동한 거리는 항상 B의 4배이다. 얘들아, 우리 처음 속도가 0인 등가속도 운동은 S 이퀄 2분의 1 AT 제곱 맞지? 근데 문제에서 야, 같은 시간 동안이니까 T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럼 뭐하고 뭐가 비례하는 거지? S하고 가속도가 비례하는 거지. 가속도가 몇 대 몇이야? 4대 1이잖아. 그럼 시간 같을 때 변이도 항상 4대 1. A가 이동한 거리는 B의 이동한 거리에 항상 4배가 되는 거지. 답 뭡니까? 기억, 니은하고 리을이 답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이번에 얘들아, R자 힘이 운동 방향이래. 그 말은 힘의 부호가 양수란 뜻이네. 그리고 R자 힘이 운동 방향이면 속도는 어떻게 돼야 되지? 빨라져야 되는 거 맞지? 그럼 빨리 찾아봐. 속도 빨라지는 거 어디야? A 구간하고 C 구간 되겠지. 그럼 빨리 답 체크하면 되잖아. A, C 몇 번이 답이다? 5번이 답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3번 봐봐. 얘들아, 시간 속력 그래프 나왔지? 우리 알아도 한 번 더 적자.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죠? 가속도 A죠. 우리 아까 연습했잖아. 한번 꺼봐.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이거부터 한번 물어보자. 접선의 기울기 양수야, 음수야? 양수잖아. 오른쪽 끝이 위를 향하고 있잖아. 그러면 가속도의 부호는 양수야. 문제 없지? 근데 접선의 기울기 1번, 2번, 3번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고 있어? 감소하고 있지. 가속도가 양수인 것과 가속도의 크기가 증가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헷갈리면 안 돼. 가속도가 양수이긴 한데 가속도의 크기는 뭐 하고 있어? 감소하고 있는 거야. 우리 배웠거든? 가속도가 양수면 속도는 뭐 하고 있는 중? 증가하고 있는 중. 가속도가 양수라면 힘도 양수니까 힘이 어디로 가해지고 있는 중? 운동 방향으로 가해지고 있는 중. 맞지? 그런데 가속도가 감소했지? 가속도와 힘은 같이 가는 거지? 가속도가 왜 감소한 거야? 힘을 자꾸 줄이니까 감소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힘이 운동 방향으로 가해지긴 했는데 힘의 크기는 뭐 하고 있는 중이다? 감소하고 있는 중이다. 데이터로 분석하는 거야. 느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은 운동 반대 방향이 틀렸잖아. 적어놨잖아, 쌤이. 운동 방향이다. R자 힘의 크기는 적어놨잖아. 뭐 하고 있다? 감소하고 있다. 어떻게 한다? 가속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유추한다. 물체의 속도가 가장 클 때 갈수록 힘이 약해지니까 힘은 가장 작다라고 했었어야 맞지. 됐죠? 답은 니은이 답이 되는 거고. 됐어? 사 번 문제 F 보이지? 힘이 뭐하다? 똑같다. 그러면 질량이 몇 대 몇이니까 1대 2니까 적고 시작하자. 가속도의 B는 몇 대 몇이 되면 된다? 2대 1이 되면 된다. 그래야 F가 같다는 얘기잖아. 그런데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정지해 있다, 놓여 있다가 출발했거든.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요거 만족해야 되는 거 아니니? 요거 만족해야 되는 거 맞니? 그런데 A든 B든 어디서 어디까지 움직이니? P에서 Q까지 움직이지. 뭐가 똑같니? 변이가 똑같지. 맞지? P에서 Q까지 움직이잖아. 그럼 변이가 똑같잖아. 그럼 무슨 관계가 성립을 해야 되는 거야? 이 관계가 성립을 해야 되는 거잖아. 가속도가 몇 대면? 2대 1? 그럼 T제곱은 1대 2가 돼야 되지. 그럼 T는 1대 루트 2. T초 걸리면 얘는 몇 초 걸린다? 루트 2T초 걸린다. 하나만 더 하자. 치만 봐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몇 초 걸렸다고? t초. 그러면 가속도가 2a라는 건 속도가 1초에 2a만큼 증가하는 거 맞지? 2초 후면 2a가 2번 증가. 3초 후면 2a가 3번 증가. t초 후면 2a가 t번 증가했으니까 도착점에서의 속도는 얼마가 되는 거야? 2at가 되는 거지. 2a만큼씩 t초만큼 증가했으니까. 그 다음 요점에서의 속도는 가속도 a로 루트 2t번 증가한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루트 2 곱하기 a니까 루트 2at가 도착 시 속도가 되는 거지. 저게 v는 v0 플러스 at 그걸로 푼 거잖아. 기억. 가속도의 크기는 a가 b의 2배이다. 맞잖아. 야, 니 엔딩은 다 틀렸잖아. 뭐가 없어? 전부 다 루트가 빠졌잖아. 틀렸잖아. 답은 기억만 정답이 되는 거지. 루트가 빠졌잖아. 됐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운동제 3법칙 작용 반작용 법칙 하자. 얘들아, 그 작용 반작용 법칙이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할게. 아까 이미 설명을 좀 했는데, 자, A가 B에 힘을 줬어. 밀었든 당겼든. 근데 A가 B한테 힘을 안 줬으면 B도 그냥 가만히 있을 텐데, A가 B한테 힘을 주잖아. 그럼 항상 B도 A한테 힘을 주게 돼 있어. 자, 지금 쌤하고 칠판이 접촉 안 하고 있지. 그럼 나도 칠판도 서로 힘 안 줘. 내가 칠판을 밀잖아. 그래서 칠판도 나를 미는 거야. 무리 없어? 그러면은 A가 B에 힘을 줬으니까 그 반작용은 누가 누구한테 힘을 주면 되는 거야? B가 A에게 힘을 주면 되는 거야. 보통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힘을 주는 주체와 힘을 받는 대상을 딱 뒤바꾸면 반작용이 되는 거야. 간단한 얘기야, 사실은. A가 주어, B가 목적어니까 A가 B에 힘을 줬지? 반작용은 B가 A에 힘을 주면 되는 거야. 야야, 쌤, 무게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지? 지구가 날 당기고 있는 거지. 반작용은 내가 지구를 당기고 있다. 끝이야. 무슨 말이 돼? 그러면은 A의 무게는 다시 텍스트로 표현하면 뭔데? 지구가 A를 당기는 게 무게잖아. 그럼 반작용은 지구가 A를 당기는 게 무게니까 A가 반대로 누굴 당기면 되는 거야? 지구를 당긴다.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반작용이 되는 거니까 답 몇 번이 되는 거야? 3번이 답이 되는 거야. 야, 근데 작용 반작용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 그게 뭐냐면 이 작용 반작용은 작용력과 반작용력은 크기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반대가 되냐면 바로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작용력과 반작용력의 크기는 동일한데 항상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조금 유사한 성격을 띠는 것이 이거잖아. 우리 제일 첫 시간에 배웠던 거. 힘의 평형. 자, 3kg짜리 물체의 오른쪽으로 10을 당기고 왼쪽으로도 10을 당기거든. 그럼 뭐야? 플러스 10과 마이너스 10이잖아. 합하면 얼마야? 0이지. 크기는 같고 부호는 반대. 근데 힘의 평형과 작용 반작용의 핵심적인 차이가 뭔지 알아? 수만 봐봐. 힘의 평형은 쌤 주먹이 있으면 이 주먹 한 물체를 오른쪽에서 10으로 당기고 왼쪽에서 10으로 당기지. 그럼 얘가 받는 알짱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힘의 평형이라고 하는 건 한 물체에다가 크기는 같고 방향이 다른 두 힘이 작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뭘 구할 수 있어? 합력이라고 하는 걸 구할 수가 있어. 근데 집중, 책 넘기지 말고. 자, 두 물체가 있으면 A 물체가 B 물체를 당겨. 그럼 힘을 받는 건 누구야? B잖아. 반작용은 B가 A를 당기는 거지. 힘을 받는 주체가 달라. 그러니까 작용 반작용은 합력이라고 하는 걸 구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자유낙하를 하고 있어. 지구가 날 당기잖아. 나도 지구를 당기잖아. 합력이 0이네?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야. 왜? 내가 받는 힘은 나한테 작용하는 거고
반작용은 내가 지구를 당기는 거니까 지구한테 작용하는 거야. 그래서 작용과 반작용은 뭐 할 수 없고 합력이라고 하는 걸 구할 수가 없는 거야. 왜? 힘을 받는 주체가 틀리기 때문에. 구분하자면 한 물체의 크기가 같은 두 힘이 작용하면 뭐다? 힘의 평형이다. 그런데 서로 다른 두 물체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두 힘을 가하고 있으면 작용 반작용이고, 더 쉽게는 주어 목적어가 바뀌면 반작용과 작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쉬운 거예요. 그러면 자 1번 같은 문제 줄까 봐. 등속 운동이라고 돼 있어. 등속 운동. 문제에 적어. 알자 힘이 0이다. 내지는 합력이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자 힘이 0이다. 내지는 합력이 0이다. 얘들아, 내가 방금 뭐라 했니? 합력이 0이라고 했지. 그럼 이건 작용 반작용이 아니야. 뭘로 푸는 거야? 힘의 평형으로 이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힘과 외력과 마찰력이 크기는 같고 부호는 반대이고, 수직항력과 중력도 크기는 같고 부호는 반대가 되는 거야. 됐어? 자, 1번. 마찰력의 크기는 외력과 같다. 방금 표시해놨죠? 알자임 0이다. 얘기했죠? 평형관계이다. 맞는 말이지? 잠깐 봐봐. 수평면이 물체를 떠받친대. 주어 수평면, 목적어 물체. 네 바꿔봐. 물체가 수평면을 당긴다. 완벽한 작용과 반작용. 그러니까 4번도 맞는 말. 5번. 중력은 뭔데 얘들아? 중력은 요 물체를 아래로 당기고 있지. 수직항력은 요 물체를 위로 떠받치고 있지. 어때? 한 물체에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힘이니까 고쳐. 작반이 아니고 뭐라고 고쳐야 돼? 힘의 평형이다 라고 고쳐야 되지. 몇 번입니까? 5번이 답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자 2번 문제 한번 봐봐. 자, T는 누가 누굴 당기는 거냐면 실이 추를 당기고 있는 거야. 책에 다 적혀 있어. 그 다음에 mg는 무게니까 지구가 추를 당기는 거야. 그리고 문제에서 F는 추가 지구를 당긴대. 봐봐. 실이 추, 지구가 추. 추라고 하는 물체를 사이에 두고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두 힘이잖아. 요건 우리 뭐라고 하는 거야? 힘의 평형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지구가 추를 당기고 추가 지구를 당기지. 어때? 딱 주어와 목적어가 뒤바뀌었지. 요런 걸 뭐라고 하는 거야? 작용, 반작용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억, 니은 다 틀린 거야. 반대로 얘기했잖아. 기억, 니은이. 맞지? 너만 답인 거야. 야, 요거 두 개 크기는 같고 부호 반대. 요거 두 개 크기는 같고 부호 반대. 결론, 크기는 다 똑같은 거잖아. 답 몇 번입니까? 디귿 3번이 답이 되는 거잖아. 삼 번에 야, 그림 봐봐. 정지, 합력, 제로, 알자 힘, 제로. 그럼 봐봐. 한 물체를 사이에 두고 위쪽에서 무슨 힘? 탄성력. 아래쪽으로 뭐야? 중력. 얘들들이 무슨 관계? 힘의 평형 관계. 한 물체를 사이에 두고 위로는 수직항력, 아래로는 중력. 얘들 둘도 무슨 관계? 힘의 평형 관계. 기억. 탄성력의 반작용이 중력이 아니지. 말로 해볼게. 탄성력이 뭔데? 용수철이 물체를 당기지. 반작용은 물체가 용수철을 당기는 거잖아. 틀린 거지. 중력은 지구가 당기는 거잖아. 탄성력과 중력의 합력은 0이니까 정지해 있는 거 아니야. 0이니까. 수직항력은 중력과 크기 같고 방향 반대. 그러니까 정지해 있는 거 아니야. 답은 니은, 디귿 이렇게 가는 거야. 4번. 추진력 아니냐? 얘들아, 추진력. 가스가 분출되면서 뭘 형성하면? F2를 형성하면 반작용으로 F1 때문에 날아가는 거잖아.
그러면 멀리 날아가고 싶으면 뭐 하면 돼? F2를 최대한 크게 하면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거잖아. 기억. 고쳐. 작용 반작용. 평형 아니라니까. 추진력은 작용 반작용. 오징어가 물 부면서 이동하는 것도 작용 반작용. 맞네. 가스 분출 시간이 일정하다면 F2가 클수록 신기점은 당연히 멀리 날아갈 수 있지. 작용을 크게 하면 반작용도 커지니까. 바로 보기 볼게. 사과나무의 무게에 대한 반작용이 얘들아 무게가 뭐니? 지구가 사과를 잡아당기는 거지. 그럼 반작용은 사과나무가 지구를 당겨야 되는데 지면이 사과나무를 받치고 있는 거잖아. 사과나무가 있으면 지구가 잡아당기는 게 중력이지. 지면이 받치는 게 수직항력이잖아. 사과나무를 사이에 두고 크기가 같은 두 힘이 가해지는 거잖아. 요건 무슨 관계? 평형관계가 되니까 틀렸습니다. 사과가 떨어지는 동안 속도가 증가하는 건 중력 때문, 길게 적으면 지구가 당기기 때문. 떨어지는 사과는 자신만한 무게의 힘으로 지구를 당긴다. 자자 봐라. 중력이 뭔데? 지구가 사과를 당기지? 그럼 사과도 뭐 하노? 지구를 당기잖아.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맞는 이야기고. 무거운 사과가 가벼운 사과도 먼저 떨어진다. 이거는 진짜 자유낙하를 1도 모르는 사람이지. 모든 물체는 속도가 1초에 9.8만큼씩 증가하니까 똑같이 떨어지지. 높이만 똑같다면. 답은 나하고 답 3번. 자, 그다음 바로 이 텍스트를 한번 보자. 얘들아, 여기 공이 있지. 여기도 공이 있지. 그러면 손가락도 공을 누르지. 또 벽도 공을 누르지. 그러면 공을 사이에 두고 크기가 같은 두 힘이잖아. 이거 무슨 관계가 되는 거야? 이게 바로 공을 사이에 두고 작용하는 두 힘이니까 평형이 되는 것이고. 근데 공이 손가락이 공이니까 A, B는 작용 반작용. 이건 쉽잖아. 벽이 공, 공이 벽. 이것도 뭐야? 작용 반작용. 그러면 작용 반작용은 두 가지 다 되는 거지. 답은 나왔죠. 이거밖에 없잖아. 평형이 BC밖에 없으니까. 됩니까? 자, 그다음 그림 봐봐. 철수랑 영호가 서로 밀었지. 근데 이제 보면 가속도가 철수가 2일 때 영호가 A인 건 뭐 기울기 구하면 되니까. 그럼 전부 가지는 5개념이 뭐냐면 영호는 힘이 세니까 철수를 세게 밀고 철수는 힘이 약하니까 영호를 약하게 밀었다고 생각하는데 5개념이지. 왜냐? 철수가 영호를 민다. 쌤 말 잘 들어봐. 누가 누굴 민다고? 철수가 영호를. 반대로 영호도 철수를 밀잖아. 철수가 영호를. 영호가 철수를. 무슨 관계야? 작용 반작용 관계잖아. 작용 반작용의 핵심이 뭔데? 힘의 크기는 같고 부호는 반대잖아. 그러니까 철수가 영호를 미는 힘이나 영호가 철수를 미는 힘이나 똑같은 거야. 근데 왜 철수가 가속도가 클까? 가속도를 결정하는 요인 중에 힘 말고 한 개 더 있잖아. 질량이 있잖아. 그러니까 철수와 영호가 각각 주는 힘은 똑같은데 뭐 하기 때문에 영호가 질량이 크고 철수가 질량이 작기 때문에 가속도가 큰 것이지 힘의 차이는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 가가 완벽한 5개념이 되는 거지. 딱 속기 좋은 거지. 힘의 크기는 같다. 그런데 누가 더 가볍다? 철수가 더 가볍다. 이렇게 푸는 거야. 그리고 디귿에 너희들 운동 에너지 못 가는 사람 없잖아. 철수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v의 제곱이고 영호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2m 곱하기 이게 v의 제곱이 아니고 2v의 전체 제곱이고 영호가 v의 제곱이 되는 거지. 어느 게 더 큰 값이야? 위에 게 더 큰 값이지? 누가 더 크다? 철수가 영호보다 크다. 답은 나하고 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 뭐 물체를 밀고 당기고 나중에 우리 다음 시간이야. 나중도 갈 거 없어. 다음 시간 되면 그런 거 하잖아. 도르래에다가 물체 막 달아놓고 밀고 당기고 이런 거 하거든. 그거 하려면 요걸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돼. 10번 봐봐. 책에다 적혀 있으니까 필기할 것도 없어. 자, AB 물체를 지금 뭘로 연결했어? 실로 연결했지. 그래서 오른쪽에서 얼마로 당기고 있는 거야? 10N으로 당기고 있는 거야. 그러면 숫자 이런 거 다 치우고 오른쪽에서 잡아당기면 B랑 A는 당연히 오른쪽으로 운동하겠지. 근데 A랑 B랑 속력이 다를 수 있니? 같이 가는데? 없지. 가속도 다를 수 있어. 같이 가는데? 없지. 야, 기차 타고 가는데 1호칸과 2호칸의 속도가 다르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아?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오른쪽으로 물체를 당기면 두 물체의 속력은 무조건 같아야 하고 가속도도 무조건 같아야 하니 마치 기차는 1호칸, 2호칸, 3호칸, 4호칸이 있어도 움직일 때는 한 몸처럼 움직이잖아. 키포인트 적어놨잖아. 줄 거. 두 물체가 함께 움직인다. 그래서 묶어서 한 물체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시작 자체를. 묶어서 한 물체로 접근한다. 묶어서 한 물체로 접근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 자, 10N의 힘이 2kg와 3kg에 가해지고 있는데 사실상은 5kg짜리 물체에 10N이 가해지는 것으로 판단하면 된다 이 얘기인 거야. 그러면은 가속도 A 구하는 공식이 뭐지 얘들아? 질량분의 힘 맞니? 질량 얼마? 나는 지금 5kg짜리 물체에 얼마의 힘이 가해지고 있다? 10N의 힘이 가해지고 있다. 이 말이잖아. 그러면 저 AB 두 물체의 가속도는 얼마가 된다? 2m/s 제곱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책에 다 적혀 있어. 설명 듣고 이해하면 돼. 뭐 열심히 적어. 책에 다 있는데. 여기까지 됐지? 근데 자, 이 10N은 두 물체에 가해진 전체 힘이고 각각의 물체가 얼마의 힘 받는지 궁금한 거야. 우리 아까 1N의 정의가 1kg짜리 물체가 1만큼 가속될 때의 힘이었지. 지금 A는 2kg짜리 물체가 얼만큼 가속되고 있는 거야? 2만큼 가속되고 있는 거지. F는 MA잖아. 그럼 뭐 하면 돼? 2 곱하기 2 하면 되잖아. 그럼 결론은 A는 오른쪽으로 얼마의 힘을 받고 있다? 4N의 힘을 받고 있는 거지. A는. B는 3kg짜리가 2만큼 가속이 되고 있으니까 3이 6N만큼 오른쪽으로 힘 받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야, 두 개 더 해봐. 10 나와야지. 전체 힘이 10이니까. 여기까지 됐냐? 하나만 더 하자. 야, 10번 봐봐. 오른쪽으로 운동하면 사실상 A는 누가 당겨주고 있는 거야? 사실상 B가 당겨주고 있는 거 아니야? A는? 그림 봐봐. B가 A를 뭐를 통해서 당겨주고 있는 거야? C를 통해서 당겨주고 있지. 내가 물어보자. 지금 A한테 B 말고 다른 힘이 가해집니까? 전혀 안 가해지지. 그러면 B가 A를 잡아당기는 힘은 몇 뉴턴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A가 받는 알짜 힘 4N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A가 받는 힘이 4지. 계속 봐. 야, B가 A를 4로 당겼지. 우리 그 앞에 작용 반작용 배웠잖아. B가 A를 4로 당기면 A도 B를 얼마로 당겨줘야 돼? 4N으로 당겨줘야 되지. 자, 마지막 B 봐봐. 오른쪽에서 얼마 당겨? 10 당기지. 왼쪽에서 얼마 당겨? 4 당기지. 그럼 알짜 힘 얼마가 돼야 돼? 오른쪽으로 6 돼야 되지. 실제로 딱 알짜 힘 6 나왔잖아. 그럼 내가 이 문제를 완벽하게 분석을 했다고 보는 거지. 이게 뭔가 어긋나면 잘못 분석을 한 거지. 그럼 내가 이 문제에 대한 분석은 끝났고, 그러면 실에 걸리는 장력은 몇 뉴턴이 되는 거야? 4N이 되는 거고, 말로 표현하면 결국 실에 걸리는 장력이 누가 받는 알짜 힘하고 똑같다? A가 받는 알짜 힘하고 똑같은 거지. 왜냐면 B가 A를 실로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한 번 더 해보자. 똑같은 거. 자, 요거 보자.
3개짜리인데 원리는 똑같거든. 7번 봐. 자, 우리 시작은 요거잖아. 묶어서 한 물체를 본다. 총질량 얼마고? 6kg 맞나? 그럼 나는 6kg짜리 물체에 몇 뉴턴의 힘을 주고 있다? 6뉴턴의 힘을 주고 있으니 새 물체의 가속도는 1이다. C는 1kg짜리 물체가 1만큼 가속되고 있으니 1 곱하기 1 해가지고 C는 오른쪽으로 1뉴턴의 힘을 받고 있다. B는 2kg짜리 물체가 1만큼 가속되고 있으니 오른쪽으로 2뉴턴의 힘 받고 있다. 별거 어려운 거 아니지? 1이고 질량 3이니까 A가 받는 R자 힘은 3뉴턴이다. 3개 더 해보세요. 6뉴턴 맞는지. 맞는 것 같아. 자, 좀 더 보자. 집안 봐봐. 오른쪽으로 당기면 요 실에 의해서 누가 끌려가고 있는 거지? C가 끌려가고 있는 거지. 그러면 집중. B가 C를 당기는 힘이 결국 누가 받는 R자 힘이 되는 거야? C가 받는 R자 힘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현재 B는 C를 몇 뉴턴으로 당기고 있다? 1뉴턴으로 당기고 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C도 B를 1뉴턴으로 당기고 있다. 1번 봐. B만 봐. B가 받는 R자 힘 오른쪽으로 얼마야? 2지? 근데 왼쪽에서 얼마 당기고 있어? 1만큼 당기고 있지? 그러면 오른쪽으로 얼마를 당겨줘야 R자 힘이 2가 될 수 있어? 뭐에서 1 빼면 2야? 3에서 1 빼면 2 맞지? 그러니까 A는 B를 3뉴턴으로 당겨줘야만이 B가 받는 R자 힘이 2가 나올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됐냐? 그럼 반작용으로 이것도 얼마? 3. 마지막 확인. A만 보세요. 오른쪽 얼마? 6. 왼쪽 얼마? 3. 그럼 R자 힘은 오른쪽으로 3. 그럼 내가 이 문제를 맞게 분석한 거야. 자, 한 가지만 더. 요거 하면 끝이야. 내용은 다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칠판. 요 실의 장력이 지금 1뉴턴이거든. 집중해라. 요 실의 장력이 3뉴턴이거든. 근데 요 실은 누구만 당겨주면 돼? C만 당겨주면 되지. 그러면 C가 받는 R자 힘만 감당하면 돼. 근데 요 실은 B에 연결돼 있긴 하지만 사실상 누구랑 누굴 당겨주는 거야? B하고 C를 모두 당겨주는 거지. 그럼 B가 받는 R자 힘과 C가 받는 R자 힘을 모두 책임져야 되지. 얼마야? 3이잖아. 그래서 2 플러스 1 해서 요 값이 3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요 힘은 사실상 A를 당겨주는 것이 아니라 A, B, C를 다 당겨주는 거지. 그러니 각각이 받는 R자 힘을 모두 감당한다. 그렇게 접근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야. 됐어? 답 찾는 건 금방 할 수 있어. 1번, 2번은 맞는 말이잖아. 묶어서 한 물체로 보는 순간. 3번 F1이 F2보다 크다? 틀렸잖아. X 3번이 답이고. A에 작용하는 R자 힘 가장 크다? 봐라. 3뉴턴이 제일 크잖아. C에 작용하는 R자 힘은 F1과 같다. 이것도 맞는 말이잖아. 답 몇 번이야? 3번이 답이 되는 거야. 됐어? 자, 난이도를 조금 높여보자. 2번 보자. 7번 봐. 야, 문제에서 어느 쪽으로 얼마나 당겨야 가속도가 최대가 되겠냐 그거 묻고 있거든. 근데 가속도가 최대가 되려면 그냥 세게 당기면 되는 거 아니야. 조건을 달았잖아. 세게 당겨가지고 줄에 힘이 많이 걸리면 줄이 끊어진다. 그러니까 줄이 얼마까지 버틸 수 있다? 10뉴턴까지 버틸 수 있다고 했으니까 요 힘이 최대 얼마가 되도록 10이 되도록만 당길 수 있는 거잖아. 문제에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그럼 답은 둘 중에 하나다. 오른쪽으로 당기거나 왼쪽으로 당기거나 답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맞죠? 비교해보자. 자, 내가 이쪽으로 탁 당긴다. 잘 들어. 물어보자. 내가 오른쪽으로 당기면 누가 질질 끌려오는 거지? A가 질질 끌려오는 거지.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오른쪽으로 당기면 줄에 걸리는 10뉴턴이 누가 받는 R자 힘이 되는 거야?
A가 받는 알짜 힘이 되는 거야. 요거 이해하니? 그러면 A는 2kg인데 얼마의 힘 받고 있으니까? 10만큼 힘 받고 있으니까 가속도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5가 돼야 되는 거야. 오른쪽으로 당긴다면. 일단 하나 확인했다. 비교해야지. 자자자. 왼쪽으로 당겨보자. 그러면 얘들아 왼쪽으로 당기면 요 실에 의해서 누가 끌려가는 거야? 저 왼쪽으로 당겼다고 생각해봐. 실에 의해서 B가 질질 끌려가는 거지. 그럼 B가 받는 알짜 힘이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10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럼 B의 가속도 얼마? 1분의 10 하면 얼마? 10이 되는 거 맞지? 그럼 5가 졌잖아. 가속도 10이 최대니까 얘는 탈락, 왼쪽으로 당기는 게 맞는 거네. 이렇게 되는 거라고. 됐어? 계속 봐. 그럼 얘 가속도가 10이잖아? 그러면 A의 가속도도 얼마가 돼야 되니? 10이 돼야 되거든? 마지막. A가 받는 힘 얼마? 10 곱하기 2니까 20. B가 받는 알짜 힘은 10 곱하기 1이니까 얼마? 10. 더하면 30이지. 결론. A 쪽으로 30N의 힘을 주면 실이 끊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장 가속도를 크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됐어? 그 다음. 자, 두세 문제 더 풀면 끝난다. 3번 문제 보자. 실이 없다 뿐이지 원리는 똑같습니다. 해볼게. 자, 묶어서 한 물체를 봅시다. 총 질량 몇 킬로? 5kg. 그럼 가속도 A는 몇 분의 몇 하면 돼? 5분의 10 하면 되니까 얼마? 2. 그 다음 뭐 해야 돼? A가 받는 알짜 힘. 2 곱하기 2는 얼마? 4N 어디 쪽? 오른쪽. B는 2 곱하기 3은 몇 뉴턴? 6N 어디 쪽? 오른쪽. 여기까지 무리 없어? 자, 물어보자. 야, B는 누가 밀어주니? 그림 봐. B에 접촉된 건 A밖에 없잖아. 그럼 B는 누가 밀어주는 거야? A가 밀어주는 거지. 그러면 B는 A가 밀어주니까 결국 A가 B를 미는 힘이 누가 받는 알짜 힘이 돼야 되는 거야? B가 받는 알짜 힘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A가 B를 미는 힘은 몇 뉴턴 되는 거야? 6N이다 하는 거야. 그럼 반작용으로 B도 A를 몇 뉴턴을 밀면 되는 거야? 6N을 밀면 되는 거야. 마지막 A만 봐. 오른쪽 얼마? 10이지? 왼쪽은 얼마야? 6이지? 10 빼기 6은 얼마야? 4잖아. 그래서 A가 받는 알짜 힘이 4N 딱 떨어지잖아. 맞게 푼 거지. 됐어? 그러면은 붙은 채로 2, A가 받는 알짜 힘 4, A가 B로부터 받는 힘 고쳐. 6N. 이게 답이잖아. 틀렸으니까. 얘들아, B가 A에 가한 힘 있지? A가 B로부터 받는 힘 있지? B가 A를, A가 B를. 무슨 관계? 작용, 반작용 관계. 같을 수밖에 없지. 작반이니까. 알짜 힘 크기는 4대 6이니까 몇 대 몇 하면 되는 거야? 2대 3 하면 되는 거고. 됐어? 자, 마지막 요건 풀고 집어가자.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계속 가속도를 구해서 풀었잖아. 가속도를 줬어. 그럼 바로 알짜 힘 가자. 3kg짜리 수레가 받는 알짜 힘 얼마? 3 곱하기 A. 그래서 3kg짜리 수레는 오른쪽 방향으로 3A 무리 없지? 그 다음에 1kg짜리 수레가 받는 힘은 오른쪽으로 몇 뉴턴? 1A. 2kg짜리 수레가 받는 알짜 힘은 오른쪽으로 2A. 여기까지 됐어? 자, 실의 장력 구할 건데 요 실은 누구만 당겨주면 돼? 3kg짜리 수레만 당겨주면 되지? 그러면 F1은 3A 이렇게 가는 거고, F2는 3kg짜리 수레와 1kg짜리 수레를 다 당겨줘야 되지. 그러면 3A와 1A를 모두 감당해야 되잖아. 그럼 몇 A 뉴턴? F2는
4A 뉴턴. 마지막 F3는 3A와 A와 2A를 모두 감당해야 하니까 몇 A 뉴턴? 6A 뉴턴 해서 몇 대 몇 대면 3대 4대 6이 되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냐? 야, 마지막 한 문제 남았으니 이거만 하고 가자. 시간은 조금 지났는데 요거만 풀어 좀 마칠게. 자, 금방 풀어볼게. 총 몇 개야? 5개지. 그럼 몇 킬로야? 5킬로지. 그러면 5킬로짜리 물체에 1만큼의 힘이 가해지고 있으니까 가속도가 얼마가 되는 거야? 0.2가 되는 거지. 그러면 알짜 힘 구하면 전부 다 오른쪽으로 알짜 힘이 얼마가 되면 되는 거지? 전부 다 오른쪽으로 알짜 힘이 0.2뉴턴 되면 되는 거지. 자, 봐봐라. 늘 하던 대로. E는 누가 밀어주니? D가 밀어주는 거 맞니? 그러면 D가 E를 미는 힘이 얼마? 0.2뉴턴. 반작용으로 E는 D를 0.2뉴턴. 여기까지 문제 없지? 치마 봐봐. D는 오른쪽으로 0.2만큼 힘 받아야 되거든. 근데 E가 D를 왼쪽으로 0.2만큼 밀어주고 있잖아. 그렇다면 C는 D를 0.4로 밀어야만 D가 받는 알짜 힘이 0.2가 될 수 있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 봐봐. C는 D만 밀어주는 거야? D하고 E를 다 밀어주는 거야? 다 밀어주는 거지. 그럼 얘들 둘의 알짜 힘을 다 감당해야 되잖아. 0.4를 밀어야지. 하나만 더. B는 누구 밀어야 돼? C랑 D랑 E를 다 밀어줘야 되잖아. 그럼 3개 밀어줘야 되니까 얼마 밀어준다? 0.6만큼 밀어준다 해도 괜찮은 거지. 가. B의 작용하는 알짜 힘 0.2, C가 D를 미는 힘 0.4, E가 D를 미는 힘 0.2. 결론은 다 맞는 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